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모친 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징금은 무려 200억 원대로 역대 연예인 중 최대입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사회자로 깜짝 등장하는 등 군복무 중임에도 한국의 얼굴로 선택받았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 200억 원이 넘는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으로부터 소득세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배우 이한이와 유연석, 방송인 박나래 등이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 혐의 등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200억 원대 추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연예활동 수익이 소속사뿐만 아니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거쳐 분배된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모친 이름으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본 겁니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모친 법인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거래했다는 이유로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세 적부심을 청구한 차은우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무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군복무 중에도 앨범을 발매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던 차은우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따금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이 이틀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가 쉽지 않았는데요. 산림당국은 잔불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겨울철 부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산등성이마다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21일 오후 3시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이번 광양 산불은 이곳 주택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야산까지 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한 동과 축구장 70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인근 주민 600여 명은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겁이나 죽겠네. 겁이나 죽겠어. 국가소방동원령 발령과 야간에도 화선을 관측할 수 있는 수리온 헬기가 동원되는 등 소방력이 한데 집중되면서 약 19시간여 만에 완진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큰 불이 잡혔습니다. 전날 저녁 발생한 산불은 한 타일 공장에서 시작됐는데 강한 바람 탓에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근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등 30여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고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으로 산 정상으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 반대편 골프장 리조트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 작은 불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단속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산불에 유념을 해주셔서 소각행위라든지 또 화목 보일러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뒷불 감시 체계를 가동해 재발화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고1 수능 모의고사 일부 과목의 시험 문제와 정답이 시험이 치러지는 도중에 유출된 일이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대거 모인 채팅방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학원 강사 등 2,600여 명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 수학시험 문제 등이 공유됩니다. 1,000여 명이 모인 또 다른 채팅방에서도 영어와 수학시험지가 활발히 공유되는데
이때 누군가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험지가 돌아다녀도 되냐고 묻습니다. 지난해 6월 고1 학력평가 시험 중에 영어와 수학 문제가 SNS 등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유포자 46명을 적발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3명은 현직 교사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현직 고교교사 A와 학원 강사 B를 최초 유포자로 특정했는데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수학 문제 봉투 등을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시험 문제 등을 유출한 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란 걸 알면서도 모의평가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신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법률적 그런 것을 좀 무시하고 시험 문제 유출을 요구한 학원 강사들은 이를 이용해 해설 강의나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험 책임자들의 문제지 등 보관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계의 도덕적 불감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유출된 학원 등의 행정제재 방안이 없어 교육부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SNS를 통해 은밀하게 마약을 사고 팔고 함께 투약한 마약사범 13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거래돼 검거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차량 앞에 선 남성이 경찰을 피해 거세게 저항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버티던 이 남성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해 상습 투약하던 30대 남성입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사고 판 마약사범들이 대거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은 지난 1년간 13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해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동남아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 재포장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다 그럼 10개씩 들어있는 거야? 한 개씩? 한 개씩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개야?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됐지만 개별 가담자들이 SNS를 통해 연결된 점조직 형태였습니다. 일부 투약자들은 채팅 앱으로 약속을 잡아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1.7kg을 포함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7억 원 상당으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가운데 400g가량이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되는 중대한 사회 범죄로 어디에 있든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스캠, 인질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초국가 범죄를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주택 안으로 경찰이 진입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피의자 체포 장면입니다. 이처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범죄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초국가 범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 범죄라며 발본색원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전용기로 국내 송환되는 즉시 전원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사법 처리를 받게 됩니다.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 강도와 도박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120억 원을 편취한 사범부터 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 등에게서 194억 원을 편취한 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한 도피 사범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국내 가족의 금품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 전용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가상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고자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왔습니다. 강 대변인은 범죄 수익 환수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성소환입니다.